2025년 6월 고2 모의고사 40번 지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 의사결정에서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소재를 제시하면서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관계를 한번 고찰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연구는 상당히 중요한데 신경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을 포함한대요. 어떤 문헌에서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뇌 손상이 있는 사람과 특정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감정과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고찰을 하려면 자, 요걸 잘 고찰을 해보면 주제입니다. 좋은 결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랑 숙고적인 부분이랑 함께 작용을 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가 이제 한 예인데 감정적 부분이 손상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숙고적인 부분과 함께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자,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반론을 하나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들었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제학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감정이 의사결정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과 모순이 되는데, 그것은 감정이 의사결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냐, 왜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사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의사결정이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최적인 거다, 감정을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학의 가정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반론을 합니다.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다? 감정은 실제로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감정은 실제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 아닐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과 새로운 사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뇌의 어떤 숙고적인 부분과 함께 작용하는 뇌의 감정적인 함께 작용하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 전통적인 경제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생각의 반대이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감정과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호입니다. 이것은요, 포함하는데 적용을 포함하죠. 여러 가지 도구들에 제공되는 신경과학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is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여기 있는 study랑 시키는 겁니다. 앞에는 emotions and decisions making이랑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R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be 다음에 of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명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부분 있죠? 특히나 얘가 추상명사일 경우 여기 전체를요 형용사화 시켜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of 다음에 추상명사 importance니까 요거 합쳐서 뭐라고?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important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전치사가 없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는데, considerably important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2번 문장. 어떤 문헌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요,
고찰하고 검사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사를 하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어떤 데미지가 손상이 특정한 부위에 대한 손상, 뇌에 자 알려진 연관되고 관여되고 그리고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이러한 손상이요. 특정한 인지 기능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지 의사결정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자, 문헌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검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이제 뇌손상 입은 사람들. 자, 그리고 또 검사하는 건데 뭘 검사하는 거냐면 특정한 인지 기능들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의 손상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는 거죠. 의사결정에 이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가 동사였죠. 준동사 형태인 ing로 쓰셔도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뒷문장이 얘는 완전 한 겁니다. 일형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what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요. 자, 여기 수동태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목적어 없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know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자 논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한다고 알려지다 알려진 뭐 이렇게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드시면 안 되냐면 to being responsible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형식을 가져서 이 형식이 된 거기 때문에 얘도 부사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형용사 자리니까. 그리고 얘가 동사였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수일치도 해야 돼요. 우리가 얘랑 얘를. 자, 이거 표시를 해드려야 나중에 다시 필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임팩트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좀 길었죠, 두 번째 문장이. 자, 이 연구의 한 가지 예시는요. 이러한 연구의 한 가지 예시는요. 어떤 일인데 이 사람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찾은 사람이죠. 뭘 찾았냐면 자, 감정적인 부분이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 이것이 실제로 줄인다는 거죠. 효율성을요. 의사결정에 이런 것을 발견해낸 사람, 이 사람의 일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who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컴마 나왔다고 무조건 위치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수일치를 당연히 이 사람이랑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ind 이렇게 이제 복수형으로 쓰시면 안 되고, 대절은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절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삼형식으로 이렇게 완전을 해서,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왔으면 안 되고 형용사절 위치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절 내에서 얘가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대절 내에서 또 부사절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reducing이라고 쓰셔도 안 되고요.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s reduced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4번 문장. 좋은 결정은요, 제품이에요. 결과물이고 산물입니다. 뭐에? 감정적인 부분에 뇌의 일을 하는, 협력하는, 작용하는 어디 안에서? 자, 결합과 연결 안에서 자, 일부러 잘 생각하는 숙고적인 부분과 결합하고 연결하는 것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이제 결과물이라는 거죠. working은 자동사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worke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5번 문장입니다. 이것은요, 부딪히고 모순됩니다. 가정과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과 모순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통적인 경제학 안에서요, 감정이요,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역할을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실 건 하나. 여기 지금 where이 나왔는데 형용사절 자리고요. 계속적 용법입니다. 근데 컴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럼 계속적 용법하면 맨날 위치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자, 6번 문장. 자, 여기에서 가주어입니다. 자, 이것은 가정이 되는데 뭐라고 가정이 되냐면 진주어예요. 의사결정은요,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로써? 생성이 되는 것으로서 어디 안에서? 뭔가 덤덤하고 차분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 안에서 생성된다고 이제 모델링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이유냐면 결정이 최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우선 이 it 같은 경우는 가주어기 때문에 they라고 쓰시면 안 될 거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 진주어기 때문에 수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assume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assume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능동으로. 진주어기 때문에 명사절이겠죠.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서는 안 되고 형용사절 위치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목적어 없이 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모델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be model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자, that is why와 that is because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은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요거를 많이들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that is why가 나오면 여기가 원인이고, 다시 빨간색으로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입니다. that is because가 만약에 나오면요, 여기가 결과고요, 여기가 원인이에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because라고 쓰시면 안 돼요. 사실 문법적 문제는 아닌데 의미상의 문제인데 많이들 이렇게도 출제를 하셔서. 그리고 tend to 부정사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필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형식을 가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 보어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 거라서 여기에 부사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전체 자체를 to being optimal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술형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면 되는 문장이겠습니다. 7번 문장. 자, 그러나 증거는요, 말해주고 제시해 주는데요. 자, 감정은요, 실제로는 한다는 거죠. 중요하고, 그리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에서. 자, 여기 있는 that은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명사절에 대시고, 뒷문장이 삼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 못 쓰고 형용사절 위치 못 쓰는 겁니다. 이거 대절의 동사기 때문에 play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준동사로, 그리고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are played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8번은 혹시나 학교 선생님 내실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약문인데요. 지문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40번 지문이 요약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적인 부분은요, 자,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자, 숙고적인 부분과 이제 연결 속에서 일하는 감정적인 부분은요, 향상시키죠. 효율성을요, 의사결정에.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반대가 됩니다. 아이디어가 감정에 대한 생각과 반대가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경제학에 요거랑 생각이 반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요 자리에다가 동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장을 이제 선생님이 활용을 하신다면 뒤에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준동사 형식으로 쓰셔도 안 되고 수동으로 이렇게 써도 안 되고요. 그리고 컴마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서 제한적 용법밖에 쓸 수 없는 that은 안 되고 형용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위치도 what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생략된 거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앞에 내용을 받는 it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운터 이렇게 복수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요약문으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자, 감정과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지금 중요하죠. 신경과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도구의 적용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이제 뇌손상 받으면 이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런 거고, 이거 전체를 받는 게 이러한 연구죠. 이러한 연구의 한 가지 예는, 그래서 순서 삽입의 단서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주장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손상받은 상태죠.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이 감소된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결정은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 부분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빈칸.
감정적인 부분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요게 이 의견들이 나온 다음에 이 의견들은 반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단어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 때문에 여기가 삽입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순서 문제의 단서로 잡으셔도 되고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긍정적인이란 뜻의 파지티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정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컨벤셔널 이코노믹이 여기죠.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보시고 선생님이 사실은 이건 의미적인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because를 쓰면 안 된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것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그 전 문장으로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전 문장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삽입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고 순서에 이제 단서로 쓰실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은 되게 그 감정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빈칸.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에도 단어 하나가 뚫릴 수 있고 그래서 얘를 네거티브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뭐냐면 요약문에서는 요렇게 여기랑 여기 부분에 A, B가 뚫려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의사결정을 촉진시킨다는 거, 좋은 의사결정을, 감정적인 게,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랑은 좀 반대된 의견이라는 거죠. 요거 두 가지 사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